자, 며칠 전에 또 사교육비가 1인당 월 평균 애 하나당 29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이요. 진짜 이게 평균이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애들 키우는 분들이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없는 집에는 사교육을 못 시키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숨이라도 쉬면 사교육 시키려고 다 안달이고 투잡을 뛰면서 이종배 대표 말대로 아버지가 저녁에 대리운전, 낮에 직장 다니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는 대리운전하면서 애들 학원비 벌라 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의 대학 입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또 거론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앵그리 블루 집회를 하는 6월 21일까지 저는 집요하게 서민 파퓰리즘 내용을 하나씩 좀 정리해서 계속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 입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해야 된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전두환 시대 때처럼 사교육을 못한다라고 폐지를 시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법을 초법한 것이다. 초월한 거다. 전두환 때 사교육 금지시켰지요. 그래서 그때 뭐 굉장했습니다. 과외 금지도 시키고요. 다 단속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숨어서 과외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요. 어쨌거나 한동안에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살판이 났고 부모들도 돈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자, 방법은 강압적이었지만은 저는 사교육 폐지가 맞았다고 보지만 자, 이제 한국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속에서 사교육을 금지시킬 법적인 명분은 헌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그 다음에 이 자녀 교육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헌법 소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은 공교육 틀 안에 강제로라도 흡수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이 대학 입시를 지금처럼 수시, 정시, 자, 문정권은 이렇게 총선이 다가오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시 비율을 늘리라고 대학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복잡한 대학 입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을 달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복마전이 돼버린 대학 입시는 누가 만들었냐? 자, DJ 정권에서 시작했고 노무현 정권에서 가속화되었고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이걸 고쳐서 다시 공정한 대학 입시로 돌아가지 않고 기득권의 요구에 수렴해서 또 적당히 이걸 더 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데서 한참 멀리 올라오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쥐였는데 이게 사자가 돼버렸어요. 정권마다 쥐를 고양이로 만들고 또 고양이를 하이에나로 만들고 하이에나를 늑대로 만들고 이제는 이 사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저는 온갖 통로로 대학 입시를 수능으로 복귀해야 된다. 그래야 이 정권이 경제는 못 살린다. 이거라도 잘해야 된다. 무슨 초이노믹스니 헛소리 하지 말고 부동산 띄워가지고 국민 지지 받으려 생각하지 말고 뉴스테이 같은 소리 하지도 말고 이거 대학 입시 하나 바로 잡아라. 그랬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기득권이 광범위하게 이 대학 입시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박 정권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요. 왜? 대한민국의 초상류층들이 현행 입시가 자기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솔직히 한번 깨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진짜 한국의 상류층이고 정계, 관계, 교육계의 손발이 넓은 지방 같으면 이 입시에서 자기 자식을 스카이에 보내는 것은 식은 죽묵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손 써서 학종 관리하고 그래서 컨설팅 받으면서 애 다 관리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라도 만들죠. 그래가지고 입학사정관이나 수시 이런 걸 할 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수많은 구멍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니 떼고 니 떨어졌다 했을 때 떨어진 사람이 나 왜 떨어졌냐고 입학사정관이나
수시에서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항의 못해요. 제가 대학원 이렇게 다닐 때 좀 학교를 개혁하자 해서 과도 좀 개혁하자 해서 학생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제 모임에 있는 아이들을 떨어뜨려요. 서울대 대학원에서요. 그래서 제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답안지 까라. 분명히 우리 쪽에서 성적을 더 받았는데 우리 쪽에 애들을 떨어뜨렸다. 입시에서. 대학원 입시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가 결론을 낸 게 뭔 줄 아십니까? 채점의 권한은 이 교수와 학교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답안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합니다. 네,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내가 왜 떨어졌는지 공개하라면 공개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3,300까지인지 3,800까지인지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저렇게 많고 처음에는 바늘 구멍을 하나 냈는데 뭐라고 명목으로 냈습니까? 아이고 공부에 매몰되고 막 애들이 전부 그냥 입시 압박에 시달리고 공부만 이렇게 하는데 하나라도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대학에 가도록 해줘야지 대학을 갔다가 시험을 쳐서 저렇게 경쟁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학에 이런 데 열어 제낄 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이고 뭐 가난한 농어촌 지역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 자녀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뽑아서 좀 넣어줘야지. 자, 요렇게 구멍을 몇 개 만들어 놓고는 그 구멍이 더 커져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구멍으로 다 다니고 있고 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우리도 그 구멍으로 혹시 애가 공부가 좀 시원찮은데 들어갈 수 없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는 대부분은 그냥 희망 고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있는 사람들의 편법을 원하는 기대와 그리고 없는 사람들도 나한테도 그 기회가 올까 공정하게 올까 이 희망 고문이 합쳐서 지금 괴물 입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입시는 자기 애들이 끝나면 관심 끕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게요. 자기 애가 입시를 앞두고 있던 입시가 끝났던 관계없이 이 문제는 시정해야 됩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가느냐가 그 자녀의 장래 남은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신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투명함을 그리고 이것이 누구나 알 수 있게 심플함이 전제돼야 되죠. 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데모도 하고 좀 골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서울대 경제학 쪽에 넣었다가 이지망으로 농경제학을 갔습니다만 내신이 4등급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서울대에 턱걸이를 한 것은 내신으로 제가 12점이 까졌어요. 제가 받은 학력고사 점수에서 12점이 까지고도 그래도 서울대 이지망으로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적어도 그때는 완벽하게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학력고사 점수를 받아들고 내 내신을 가지고 이렇게 보태면 거기에서 내가 어느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가가 예측이 가능했고 커트라인도 나중에 다 공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뒷구멍으로 뽑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뭐 체육 특기자 이런 행태로 뽑았지. 그렇지만 그 대학도 그때도 뒷구멍으로 장난도 쳤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난리가 난 대학들이 몇 개 있지요. 그렇지만은 비교적은 공정했다는 겁니다. 다수는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상한 입시를 만들어서 대학의 자율이니 뭐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을 하니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니 이런 논란 속에서 이제 뭡니까? 학생종합기록부에 학교 다닐 때 웅변을 잘하고 외부에 가서 시상을 받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부에서 시상 받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기상천외하게 다 가공되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려면 컨설팅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오죽하면 구청에서 학생들 대입 컨설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상에서 돈 있고 네트워크 있으면 그야말로 좋은 대학에 끈을 찾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관리해서 얼마든지
실질적인 성적을 넘어서서 그냥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학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직장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직장 같은 경우에도 건으로 공기업 같은 데 많이 들어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설거머니 정규직이 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제가 아는 이 사회 지도층들 엄청 많습니다. 문정권은 없을까요? 여기도 많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로스쿨도 만들어가. 이제 로스쿨도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증 따는 게 이제 이 사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도 또 대학 입시와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취업하는 거, 군대 가는 거, 심지어 변호사, 판검사 되는 것도 이제는 전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정함이 상실돼 버렸어요. 대학 입시나 취직시험이나 그리고 판검사가 되는 것은 딱 성적에 의해서 그것만 가지고 붙었나 떨어진 나를 알 수 있는 심플하고 간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이 되어야 되지. 그 외에 어떤 핑계로도 다른 방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국민들 다수가 다 가세를 했어요.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어촌에 우대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수시 정신이 이렇게 해야 이득이다. 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전체가 불투명해졌어요. 진짜 시골에 살면서 덕을 본 사람은 한 명이라면 100명에 해당되는 상류층 자식들이 다 그런 케이스로 대학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층 자식들 몇 명 뒷구멍으로 집어넣으려고 시골 사는 사람 저소득층이니 그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니 이런 쪽에다가 특기생이니 좀 허용해 준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도요. SAT 쳐서 대학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체육 특기생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성적 조작, 심지어 시험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것부터 해서 지금 미국에 수십 명의 상류층들이 컨설팅 업자 브로커들하고 깜빵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성적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다닐 때 뭐 활동상 무슨 뭐 서클 활동을 어떻게 했냐, 학생 회장을 했냐, 치어리더를 했냐, 미식 축구를 했냐.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 놈들이 전부 다 법을 지키고 모범적이고 양심적인 놈이 아닐 건데 어떻게 저게 관리가 될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랬는데 지금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갖고 왔다고 옳은 거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골 학교에는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선생을 월급을 많이 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5배쯤 주면 시골 학교에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사 임용 시험에서 성적이 좋은 인텔리 교사들을 시골 학교 우선으로 배정해 주는 이런 방식을 쓰든가 해서 해결해야지 그걸 시골이라고 우대해 준다? 그거는요. 눈꽃만큼의 우대받는 소수가 나타나면 그보다 몇 배가 큰 편법으로 현 제도를 악용해서 들어가는 우리 사회 초상류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입시를 근본적으로 이제 내신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학교를 입시 지옥으로 만듭니까? 안 하려면 내신을 없애야 되죠. 그거 뭔 필요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 거 시험 치면 표시돼요. 시험 한 번으로 어떻게 하냐. 시험 3번쯤 치면 될 거 아닙니까? 2학년 때 한 번, 3학년 1학기 때 한 번, 3학년 2학기 때 한 번. 그래서 학력고사 딱 3번 쳐서 그래서 대학에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고사 시스템으로 입시를 돌리고 내신이고 뭐고도 다 빼고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고 그리고 애들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원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신. 그리고 일찌감치 내신 나쁜 애들은 나는 그냥 공부 안 할란다 틀렸다고. 그런 내신을 유지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내신 관리하는 학종 관리하는 고등학교가 투명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갖 비리들이 다 고등학교에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학생의 성적 따라서 정확하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요. 내 손해와 유불리를 넘어서서 오르면 그걸로 가자라는 것이 사회 상류층이 돼야 될 건데 이 사회 상류층이 현행 입시의 혜택을 다 누리다 보니까 그들이 퍼뜨린 이데올로기에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놀아놨어요. 나도 덕을 볼까. 그래서 이런 지금 개판 5분 전에 부정의 온상인
입시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대학 입시 진짜 개혁해야 됩니다. 사교육 문제가 지금 가정에 가처분 소득을 형편없이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웬만한 중산층 과정에서 소득이라는 게 자기 가정의 규모에 맞게 나가는 지출들을 감당하기에 다들 빠듯한 수준인데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됨으로써 가정이 지금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다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가 자식 때문에 엄마가 일을 안 하다가 일하러 나갔다. 아버지가 지금 주 52시간이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애 과외를 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밤에 대리운전 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이 사교육을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진짜 금지시켜 버리고 싶겠지만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서는 거의 학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상실하고 있어요. 교사들은 실력이 없이 전교조니 뭐니 해가지고 쓸데없는데 몰두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해나 따지고 있고 그리고 애들을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수업은 대충하고 학교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서 학생 종합부를 기록해서 학생의 또 다른 방향으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치사 선택에 집중하고 있어. 몇몇 학생들만요. 그러니까 학교는 아예 초반에 대학에 갈 학생과 못 갈 학생, 좋은 대학에 갈 학생과 못 갈 학생으로 나누어져 버리고 아예 포기된 사람들은 학교 수업을 포기하고 학교는 그냥 놀러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시험이 의미가 없는 남아도는 대학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냥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그래도 또 부모는 안타까워서 졸업할 때까지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마무시한 사교육비가 20조라고요?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보다 너댓 배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교육 망국론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파락군인이 그리고 강남인이 하는 부분 또한 사교육 중심지와 연결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집값이 비싸고 그 주변에 명문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가 교환되고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그걸 전국에서 따라서 하고 이러면서 이 강남 파락군이라는 것이 생기고 강남 집값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명문 학교가 생기고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학교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사들에 대해서요, 가감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서 교섭 능력을 평가해서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교사들은 도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교사는 한 번 되면 정년퇴직까지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리고요, 이 교사들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일정한 숫자만큼은 물갈이 시키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교사들은 쫓아내기가 뭐 하면 그야말로 이제 업무 처리 직원으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계속 엄청난 자극을 줘야 됩니다. 전교조가 처음에는 학교 비리 때문에 생겼다고 하지만 이제 교사들의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는 아주 추잡한 단체로 전락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는 다 추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기존 교사들을 전부 좀 정리해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학교가 1차 교사 수업 시간이 끝나면 교사들은 손을 떼고 오후 한 4시부터 이제 B급 교사라는 부분을 이것도 임용고시처럼 쳐서 그 다음 수순에 되는 사람들을 B급 교사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전공 불문하고 뽑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설과 학교의 모든 이 자재들을 동원해서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B급 교사들이 오후에 과외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것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 차별되게 그 과목당 수강료를 이렇게 거두면 되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끊어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은 한 5만 원 내고 없는 사람은 만 원 공짜도 해줘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만 국가가 보조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B급 교사들이 월급은 기존 정교사의 한 70%, 80% 수준을 주고 그리고 계약직으로 해서 하되 거기에서 계속 평가해서 훌륭한 능력을 거두는 사람은 정교사로 발령을 해준다. 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지금 밖에 사교육이 학교로 이렇게 수렴될 겁니다. 대치동에 저렇게 빌딩 값이 비싸고 이런 것은 다 학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교육은 빌딩 주인한테 수익을 엄청나게 돌리는 거죠. 학원하는 사람도 소수 빼놓고는 큰 돈 못 번다고 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설을 놀리고 있는데 저 좋은 시설을 동네마다 그 학교에다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을 대거 채용해서 가르치도록 해서 그래서 학원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려서 학교가 경쟁력 있는 사교육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활성화시켜야만이 저는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건절된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부 B교사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발휘되는 학교에는 그 교사는 정교사로 발령해주고 심지어 그 학교의 교장은 그런 관리 능력이 뛰어나면 평점을 더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골 학교일수록 더 좋은 B급 교사들을 더 좋은 처우로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요. 적어도 일정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라는 시설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국가가 사교육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요즘 다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교육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교육한 내용을 녹화했다가 각 학교마다 유튜브 채널 같은 데다가 올리고 학생들은 사교육 받을 때 좀 까막까막한 부분을 다시 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재학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차별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서요. 사교육비를 아끼게 되면 그 돈이요. 소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같은 경제 불황 시대에서 돈이 빠듯하고 모자라다가 이제 돈이 남아 돌면 그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요. 이게 서로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 사교육 망국론이 이렇게 나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는 명확하게 학력고사 체제로 돌입을 하고 3번쯤 치고 내신은 없애버리고 무슨 지금 수신이 정신이 입학사정관이니 3천 몇백 개는 없습니다. 대학이 한국의 대학을 어떻게 믿어요? 대학이 정직하다고 보십니까? 비리가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학 못 믿는다고 봅니다. 교육부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자율 선발 기능은 없다. 학력고사 쳐서 성적대로 대학에 간다. 그리고 학력이 떨어지는 지방일수록 이 교사와 그리고 이 사교육을 담당하는 B급 교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보내주고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지방이라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교육은 학교 내부에서 흡수하도록 B급 교사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5시 딱 수업 끝나면 그때부터는 B급 교사 수업이 저녁 늦게까지 다 계속 제공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내고 그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해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적어도 시험 노는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부 선생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능력 없는 선생은 쫓아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저항하는 부분은요. 저는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교조 망국론이 민노총 망국론만큼 지금 교육 현장에 심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을 보수 진영에서 내걸고요. 해야지. 지금 보수 진영의 기득 상류층들이 자신 자식을 갖다가 대학에 쉽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엉망진창인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같이 가세하고 있고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저는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정하고 투명하고 심플하고 왜 떨어졌는지 붙였는지 알 수 있는 대학 입시 제도 학력고사를 부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교육은 학교 내에서 다 수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